한 커플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잘생긴 얼굴에 수의대생으로 수많은 팔로워 수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잘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네. 그런 남친과 큰 문제 없이 행복한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저희 커플이 SNS에 많이 노출이 되며 조롱의 댓글을 받은 겁니다. 보통 이제 댓글이 남자가 아깝네. 내가 저 스펙이면 딴 여자 만남. 제 속은 타들어왔는데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참 상의하기도 민감하고 일단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당시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쩌다가 악플을 받게 되신 거예요? 저희 언니가 나는 솔로 15기 옥순인데 15기요? 네. 우리 저번에 출연하셨었잖아요. 여기 지난 시즌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그죠? 네. 낯이 익으신 분들이네요. 저도 나는 솔로 15기에 출연한 김옥순, 그러니까 김희라라고 합니다. 갑자기 언니의 계정을 이제 사람들이 추적하다가 저희 커플 인스타그램까지 타고 이제 왔나 봐요. 그러면서 남자친구 인스타그램까지 타고 들어가면서 15기 옥순이 동생 왜 저렇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친구는 훈남인데 뭐 동생은 못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힘드셨겠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걸 안 읽으면 되지. 그거를 왜 신경을 왜 써? 네가 그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네가 그거 갖다가 왜 뭐라고 신경을 써? 네가 신경 안 쓰면 되잖아. 네가 그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저 진짜 큰 포인트예요. 싸움의 큰 포인트. 연인들끼리. 이제 감정이 이제 격해지다 보니까 너 왜 그래? 약간 이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이제 원했던 거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해도 난 네가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을 해주길 바랬던 건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던 네가 왜 신경 써가 이제 추가되니까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인가? 내가 좀 별론가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도우려고 연애를 하는 거지 어쨌든. 나를 깎아먹으려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 일 외에도 좀 남자친구 조금 눈치가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좀 있었나요? 눈치가 그렇게 막 빠른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약간 사진을 서로 이제 찍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좀 많이 이렇게 꾸미고 다녀요. 그러면은 지만 이렇게 지만이라고 성함이 지만 씨가 아니죠? 지만 이렇게 사진 찍히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나도 예쁜 공간에서 예쁜 척하고 이렇게 폼 잡고 싶고 하는데 다리 쪽벌하고서는 이렇게 막 사진 막 길게 찍어주려고 다 그렇게 애쓰고 막 땀 흘려가지고 막 메이크업 다 흘러내리고 그 상태로 다 찍어주고서는 쌩 까고 지만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다가 왜 너만 찍어? 너만 인플루언서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메인이죠. 그렇죠. 스테이지. 그럼 여기에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구석 뭐 이런데 서봐라. 저런데 귀신 살지 않아요? 공 날아가는 자리인데. 그리고 막 예쁘다 진짜 막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막 확인하면은
막 머리카락 막 이렇게 막 붙어 있고. 얼굴 그라데이션 돼 있고 막. 서운할 만하다 이거는. 그냥 헤어집시다 우리 그냥. 눈치가 없었던 게 네. 좋은 장소나 좋은 스팟을 가면 여자친구가 항상 먼저 제안해요. 자기야 저기 서봐. 저기 예쁘다. 그리고 막 자세도 다 코칭해주고 자기 자세는 막 이제 망가져서 막 이렇게 찍고 막 해서 막 인생샷을 건져내요. 어이구야. 근데 이제 제가 눈치가 없다 보니까 찍으니까 난 찍었으니까 그냥 됐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없는데. 와 눈치가 진짜 없구나. 그냥 헤어질까요? 혹시 아까 톤은 맞습니까? 읽지 마, 읽지 마. 그걸 왜 읽어? 정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내가 너를 제일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읽지 마. 내가 너 제일 좋아하는데 네가 그거 왜 읽어? 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읽지 마 빼고 다 생략하신 거죠? 아 정말 이 또라이 같은 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만 봐. 나만 있으면 되잖아 하는데 또라이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약간 여자친구 기분이 계속 안 좋았었어요. 매주 방송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될 때마다 외모 비교, 뭐 스펙 비교,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악플은 쌓이고 악플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도 듣고 처음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정을 시켰죠.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점점 더 심해지니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근데 저는 이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행복한 거를 하고 싶고 빨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계속 이게 우울한 이야기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참다 보니까 그런 말도 하고 여러 말도 하고. 저희 커플도 같이 댓글이 달리면 네. 그분이 선풀이 엄청 달리고 제가 악플이 달리면 속상해서 얘기해요. 그럼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안 보면 안 돼? 이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막 울면서 좀 공감 좀 해달라 했더니 이젠 쌍욕을 해주더라고요. 이 것들이 이러면서 막 쌍욕을 같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악플이 안 달려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를 잘 못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고체처럼 있다가 액체처럼도 변형할 수 있거든요. 나 자신을. 내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 마음이 건강해. 그러면 나는 또 기체처럼 나를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미세한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남하고 연합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성모 씨가 그 유명한 노래 불렀잖아요. 어떤 거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 깨물어줄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이든 대인관계든 결혼이든 연애든 사람은 근육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일단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시선을 잘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건강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추천할게요. 운동 많이, 특별히 달리기. 달리기 또 미치는 사람 하나 있죠? 달리기를 많이 하라.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전완근 훈련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고 나서 그때 생각하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면 관계가 개선되든지 아니면 이별을 해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이별을 하고 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가겠죠. 그러니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정신이,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데에 먼저 애를 써보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곧 여자친구와 200일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몇 년째 받는 오해가 있는데 모두가 저를 여자로 오해합니다. 여자친구와 길을 걷다가 뽀뽀라도 한다 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어떤 아저씨는 그 여자끼리 뭐 하는 거야? 라며 화까지 내고 가시더라고요. 저 본투비 건강한 20살 남자입니다. 사실 딱 두 분이 계시는데 자주 쳐다보면 실례일까 봐 안 쳐다본 커플이 있긴 있거든요. 네. 자, 어디 계십니까? 자, 어디 계십니까? 혹시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부산에서 온 대학생 커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도 살짝 여성스러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얼굴만 보면 또 사람들이 막 얼굴만 보면 아 사람들이 나 이거 뭐 와 너무 부산 상남자인데 찜질방 가는데 이제 또 막 앞에서 이제 여자 옷 주고 남자 옷 주고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또 저랑 둘이 가면 또 여자 옷 2개를 주고 딱 여자 방으로 보내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좀 이 막 인생에 한두 번 있으면 웃긴데 이게 또 계속 이러니까 또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맨날. 아 계속 있으면 스트레스지. 화장실을 가면 또 남자 화장실. 와 이게 남자들이 막 쳐다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겠다. 그랬겠다.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막 가끔씩 저한테 말도 건단 말이에요. 막 아저씨들이 돌아가서 난 니 여기 와왔는데. 와, 니 와왔는데. 니 여기 와왔는데 이러고 또 아니면 그냥 눈으로 쳐다본다지 아니면 본인이 보고 나간다든지. 아이고 이러고 본인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오늘 혹시 TV에 화장실 쓰신 적 있으세요? 네. 혹시 남자 화장실에서 뵈신 분 계세요? 아 저기 놀라셨어요?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고 여자친구랑 같이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왜 머리가 길러요?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들어요. 근데 이게 어른이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말하는 게 이게 또 타격이 또 장난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직설적이니까. 네, 뭐 돌려 말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진짜 좀 타격이 컸고 아버지가 또 아무래도 머리카락 긴 거를 또 막 그리 좋아하진 않으셔가지고 저보고 딱 언제 자를 건데 막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두 분류에서 제가 좀 많이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두 연령대에서 네. 다른 공격을 받으시는구나. 그럼 여자친구분도 옆에서 좀 같이 곤란했던 적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사람들이 네. 같이 걷고 있으면 남자친구를 막 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막 저 사람의 성별은 무엇일고 여자일까 남자일까. 솔직히 말하면 뭐 저는 남자친구 많이 좋아하니까 남자친구 눈치가 되려 보이는 거죠. 얘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째려봐요. 그 사람들. 네, 뭘 봐? 뭘 봐? 남자다. 보지 마라. 근데 이제 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럴 때는 약간 이게 툭툭 치면서 목소리가 굵으니까 이렇게 말해봐라 이러면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남자친구가? 네, 저희 사귀입니다. 멋있다. 이제 둘이서 술 먹고 앉아 있는데 남성 두 분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은 제가 마음에 들었고 한 분은 제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같이 노실래요? 이러고. 근데 가능할 것 같다. 너무 예뻐. 그래갖고 이제 딱 앞에 서가지고 불타는 금요일에 아가씨 두 분이서 술을 먹고 계시네요 이러면서
멘트 최악이다. 야, 아주 앤티크하다. 불타는 금요일에 아가씨 두 분께서 술을 먹고 있네요. 할 것 같아. 그리고 멘트가 구리다 구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뭐 합석하실래요? 저희 저기 앉아 있는데 오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난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럼 진짜 해보자. 오.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눈빛을 보냈어요. 가자. 그래서 이제 갈라 하는데 이제 얘가 목소리를 못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제 나름에는 말을 아예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속삭이는데 막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거기서 걸린 거예요? 재밌겠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머리를 좀 짧게 잘라서 오해를 좀 덜 받아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 나름 개성이라 생각하고 또 제가 좀 약간 탈모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가린다고 또 길렀고 이런 약간 복합적인 이유로 길렀는데 어쨌든 또 약간 막상 기르니까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마음에 들어서. 아니 되게 잘 어울리시잖아요. 본인 그 가진 쉐입과 헤어스타일, 길이, 그다음에 스타일링,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로 군대 제대하고 항상 머리가 짧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머리를 길러보고 싶어요. 어울릴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한번 길러보고 싶으세요? 어디까지요? 뭐 지민 씨 정도나 우리 여성분 정도? 그 정도. 꽤 길게. 네. 사람들이 예수님 되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진짜 속으로 너무 좋고 우리 남성분 되게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뭐 머리를 자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귀여워요. 풋풋하고. 귀엽고 참 너무 보기 좋다. 그리고 참 20대의 그 시절이 너무 부럽고 또 특별히 김창욱 쇼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해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25년이 넘도록 속고 살았습니다. 왜? 지금껏 엄마가 슬퍼할까 봐 혼자 끙끙 앓으며 살아온 아들이 이제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뵙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인공분 어디 계십니까? 저기 가운데 계시는 분. 아니 근데 아드님이신 거예요? 네.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아드님은 좀 훨씬 좀 어른스럽고 네, 맞아요. 그게 있잖아요. 귀여우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요. 저 차도 사주고 그냥 착한 아들로만 알고 살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왜 학교 폭력 문제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라는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거를 저한테 전혀 비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지.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얘가 조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 조금 극복을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25년) 만에 이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런 좀 아픈 기억이 있다. 아버지께서 군인이시고 직업군이시고 해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근을 가셔야 되니까 친구였던 애들은 다 갑자기 끊기고 거기에서 좀 약간 밑도는 상황이 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저는 되게 감당이 안 됐고, 그러다가 이게 속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학교에서 좀 이렇게 구토를 한 거예요. 오바이트 하신 거예요? 속이 안 좋으니까. 좀
아침을 좀 확인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더 놀리고 이런 상황도 있고 네. 그때부터 좀 상황이 안 좋아하기 시작해서 중학교도 같은 데 있었다 보니까 그 애들이 그대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예. 뭐 그러다 이제는 외고를 간 이유가 사실은 내가 이거 좀 벗어나야겠다는 것도 있고 내가 하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외고도 갔는데 또 그런 애들은 무리가 또 있더라고요. 있어. 그리고 또 아름아름 또 알게 되더라고요. 네. 걔가 지내서 그런 애라더라라는 게 또 카더라는 게 또 돌더라고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몰랐죠 저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드님 초, 중, 고등학교 때도 좀 체격이 있었죠? 그럼 그때 만약에 야 네가 뭔데 이렇게 했으면 친구들이 안 그랬을 텐데 그냥 괴롭히면 당하고 그냥 나도 막 맞서서 안 싸우고 그러면 야 걔 등치만 이렇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새끼 그거 뭐 새끼 뭐 그러니까 이제 착하니까 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숙사에서 애들이 끌고 나와서 야 너 그렇게 그거 하는 거 재수없다 너 나하고 한번 붙자 이랬는데 난 싫다고 했는데 바로 날라갔거든요. 눈을 맞았는데 눈이 터졌었어요. 군대 갈 때 돼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너 등급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했으니까 너 눈이 굴절돼서 시력이 많이 나갔다. 어이구.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아니 아드님께서 정말 힘듦을 혼자 감내하고 네. 말 안 하고 이렇게 비밀로 하고 사신 것 같은데 네. 평소에도 이렇게 좀 힘든 내색을 잘 안 하세요? 거진 힘든 건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이제 힘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오히려 들어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힘들다는 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뭐 금전적인 걸로 많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양쪽 다. 나까지 만약에 이 집안에다가 어떤 중압감을 줬다가는 이게 깨지겠다.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렇게 좀 묻어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들들이 엄마한테 얘기 못하고 대부분의 딸들도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고 부모님도 또 자식한테 못하는 얘기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돈 뺏긴 거. 진짜요? 선배한테 보통은 뺏기잖아요. 동기가 저를 뺏는 거예요. 같은 전작가 애가. 그거 어디다가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7년 전인가 어느 회사 강연을 딱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끝났는데 상우가 뭐 밥이나 먹고 갈래? 딱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료 뺏으려고? 아니 그렇게 말 못했죠. 얘도 군대 후임으로 만났을 때요, 걔를. 만났어요? 네, 군대 후임으로요?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을 군대 후임으로 만났대요. 우와. 싹싹 빌드래요, 무릎 꿇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죄짓고 살지 말고. 만약에 제가 늘 식상한 얘기지만 그 과거로 시간 여행을 되게 가보고 싶다는 영화 같은 생각을 가끔 들더라고요. 만약에 영화처럼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삶이 우리에게 언제적 본인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싶어요? 뭐 굳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때 가면 그 고통이 다시 되살아날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였냐면 그때 이렇게 혼자 있었던 제가 보였기 때문이었거든요. 돈 뺏기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집단적으로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근본 없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얘네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얼음땡 놀이 같은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오면 살려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얼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등치는 커버렸어요. 지식도 컸어. 그러니까 겉은 어른이 됐어요. 근데 마음은 굳어있고 수치스럽고 매우 화가 나고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얼어있는 아이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누군가가 다가가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터치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땡. 그래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실제 인간의 삶에 매우 비슷하게 벌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우리 스스로에게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평범한 20대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연애도 하고 친구랑 외박도 하고 마음껏 여행을 다녀도 모자랄 20대 때인데 그렇죠. 다시 오지 않을 때인데 5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50마리? 보살피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딸. 안쓰러운 내 딸의 20대 청춘. 이대로만 지켜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사연의 주인공. 아이고. 어머니시군요. 아니 저도 반려인이라서 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맞아.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유기동물. 근데 50마리는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 고양이가 한 30마리 넘고요. 30마리가 넘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6마리. 그리고 거북이도 있고 발톱 없는 새도 있고 패럿도 있고 라쿤도 있고 여우도 있고 정갈도 있어요. 근데 따님이 어디 산에 사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이렇게 때부터. 눈에 띄면 가지고 와요 일단. 좀 버려진 친구들이거나 약간 다쳤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막 길 가다가 진짜 다 주워오고 뭐 다 사오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게 지금 고양이가 30마리 있는 것도 동네에 이제 번식장에서 있던 애들을 이제 다 구출하신 유기를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냥 길에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래서 새벽마다 걔들을 구조하러 다녔어요. 와. 저는 학창 시절에 좀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동물들이 보면은 되게 사람을 되게 이유 없이 되게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뭐 사람한테 맞고 학대를 당해도 사람을 보면 다시 꼬리치는 애들도 많고 사람한테 다시 상처를 치유받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유 없이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당하면은 뭐 담당 경찰한테 얘기하고 선생님께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은 게 요즘에는 단톡 다시 초대 안 하기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버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그래서 방을 나오면 다시 초대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단톡방 멤버를 다 상담실에 모아두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대화를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약간 비꼬는지 미안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선생님 보고도 잘 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보복이 또 오니까. 그리고 뭐 어디를 길을 간다거나 시내를 가면은 저를 찍어서 SNS에 올려요. 얘 여기서 봤다고 뭐 어딜 저리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 못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그 학교 담당 경찰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 휴가니까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동네도 못 가고 그 교복도 못 봤어요. 아이고. 근데 거기서 좀 그나마 좀 위로되고 치유되는 게 걔네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약간 서로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얘가 학교 다닐 때부터 따돌림 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감싸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더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못 해요. 부모지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같이 어디 갔는데 애가 갑자기 주지 않더라고요. 멀리서 친구가 보였나 봐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하고 우리 여성분의 일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강연은 인생에 힘들 때 주로 봤대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같이 사는 것 자체도 다른 가족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따로 살아요. 따로? 같이 안 살아. 제가 나왔어요. 혼자?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을 제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직장 자체를? 네, 그래서 거기서 24시간 그냥 거의 붙어 있어요. 개떼리랑. 저도 우리 여성분처럼 그런 동물을 보면 막 뭘 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거기서 그 동물들이 이렇게 말해. 이리 와. 이리 와. 나를 불러. 그리고 그렇게 또 보여. 남들한테 안 보이는데 나한테만 보여. 왜?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방향은 아니다. 여기에서 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들은 그들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너무 좋은 우리 영혼의 마중물이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우리가 대변하기 위한. 내가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주저앉을 만큼 무섭고 겁나고 그 아이를 우리가 찾아가 주기 위해 필요한 정말 좋은 도움을 주는 게 운동하고 반려동물 그리고 이런 얘기들 뿌리는 거죠. 얘가 최종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것을 만나기 위한 되게 좋은 마중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 그것이 안 되고 자꾸 이 친구들로 부분적인 이것만 받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정말 힘든 본인을 조금씩 대면하면 어떻겠냐.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몇 살이에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가
제일 그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유독 심하게 했던 애가 있는데 물론 얘가 지금 여기 없겠지만은 물론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닮은 사람만 봐도 아직은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학교를 더 빨리 관두는 게 맞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 버텨보겠다고 2학년까지는 다녔는데 그냥 좀 더 빨리 엄마한테 얘기하고 더 빨리 관뒀으면 그 시간에 뭔가 나한테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 여성분이 그걸 대면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거를 동물 친구들이 도와줄 거예요. 대면할 수 있게 마음에 힘을 기르게. 위로도 해주고 환영도 해주고 나를 어떤 그 무엇으로 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목적이 없이 우리 여성분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는 있긴 하거든요. 언젠가 그 말을 대면하게 하는 힘을 그 친구들한테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꼭 대화 없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 어려서 친구를 마주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동물 친구들하고 관계는 더 정리돼서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학생의 마음에 힘이 생기도록 1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싱글 워킹맘입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초라하고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1년 2개월이라는 초라하고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돌싱이 됐는데요. 초라하고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돌싱이 됐는데요. 끔찍했던 전 남편 때문에 남자를 못 믿겠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한번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사연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남자를 아예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연애할 때 어쨌든 잘해줬던 모습도 있었고 결혼했을 때도 이제 어쨌든 초반에는 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론은 이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돼버렸고 전 남편이 이제 어쨌든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누굴 만나도 똑같이 좀 이렇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많은 신뢰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진짜 고민이었던 게 주변에서 아기도 어리고 너가 나이도 아직 30대니까 빨리 재혼을 해라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데 저는 아직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이 아무리 사랑으로 호의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남에 대한 코멘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 집안에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아이를 안 낳았는지 벌써 안 지 몇 년이 됐는데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밥을 많이 먹는 친구인데 하루에 문자도 몇 번이나 하는 친구인데 아이가 뭐 없는 건지 아이를 안 가진 건지 안 생기는 그걸 왜 물어봅니까? 상대방이 얘기하기 전까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 여성분이 제 친구이고 제 뭐 여동생이라면 그래요. 너무 고생했고 애썼고 수고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1년 반 결혼해서 이제 힘들었으니 그 힘든 게 이렇게 파도처럼 잔잔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는 거예요. 책도 보고 강연도 보고 만나도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보는 거죠. 너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으로 비유해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보기엔 저평가 우량주 아니겠습니까? 와, 가치 투자. 그렇죠. 네, 가치 투자해야죠.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어. 근데 괜찮아. 근데 내가 그러면 이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는 뭐냐? 믿음을 주면 이 남자는 여성들을 아주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랑보다 오래 가는 건 고마움이에요. 남자는 자기가 이미 상장이 되면 여성에게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나 이미 상장이 돼버렸어. 나 이미 사업이 잘 돼. 나 강연이 이미 잘 돼. 근데 누가 고맙겠어요? 잘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안 들려요. 그래.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 나도 되게 불안해. 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여자가 나를 믿어줘. 오빠는 돼. 난 사람 보는 눈 있잖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 좀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 고마움이 남자는 이게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여자보다.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에 대한 이 고마움이 막 그 불타는 애정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까? 네. 저 지금 감동받아서 우시는 거 아닙니까? 형제님 한 분이. 네? 저기 그 마음을 알아주셔. 저기 형제님 한 분이. 우세요. 우세요? 네, 저 마음을. 응원하는 거에 대한 고마움. 남자분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나를 믿어줘. 오빠한테. 진짜 믿음을 주시오. 근데 제 얘기가 지금 맞아서 뭔가 감정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요. 지금 딱 정확히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저는 진짜 소실적에는 뭐 그냥 속된 표현으로 개차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철딱서기가 없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아내분이 연애를 하시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남자가 각인돼요. 나 그때 이것도 못 먹고 이거 살 돈도 없었는데 괜찮아. 이거 저기 식사비 내가 낼게. 그리고 남자 무안할까 봐 미리 가서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거 봐요. 지금 제가 신기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가게가 보여. 그 가게가 계산 미리 하고 남자 무안할까 봐. 그때 그러면 이제 그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배려, 두 번 배려, 세 번 배려했구나.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철딱서기가 없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항상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이는 진작에 끝났지만은 소위 말하는 뭐 전후의 그 이상의 감정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안합니다. 그래도 말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형님? 깨달음. 무슨 놈의 깨달음이 여기서 또 나옵니까? 지금 성직자분들 모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깨달음.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이런 남자도 있어요. 이런 남자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남자도 처음에는 오히려 지금 당신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50이 되니까 깨닫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저 뭐 이렇게 사랑하자 이런 말 잘 안 믿거든요. 딱 하나만 하자라고 하면 예의를 좀 지키자. 상대에 대한. 그리고 이게 상대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아니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말자. 이제 지나갔으니 근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뭐냐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녁에 의자 사면 안 된다. 예? 저녁에 의자 사면 안 된다. 예? 영혼이 나왔어. 낭만이 나왔습니다. 네. 뭐 신으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아니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누구야? 누구인가? 아니 주세요. 아 정말 카리스마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웃나? 이게 되게 진중한 얘기인데 왜 웃으시나 그랬네요. 서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녁에 의자 사지 마라. 저녁에는 몸이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가 다 좋아 보이는 거래요.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외로우니까 연애하는 거 아니야? 외로우니까 연애하는 거지. 그 연애는 언제 하면 좋으냐?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했을 때. 그 홀로서기는 경제적 홀로서기, 정서의 홀로서기, 내가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하고 그 상대방 남자도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으로. 근데 나도 홀로서기를 못했어. 상대방도 홀로서기를 못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불이 붙어요. 왜? 야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롭고 진짜. 진짜 막 탄다 파. 이때는 막 엄청난 사랑을 논하고. 그러니까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순간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됐을 때 그때의 연합은 막 이렇게 불타지 않아도 되게 중장기적으로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 추천하고 싶은 건 그 남자를 막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지?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니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에 대한 내 마음이 좋은 게 좋겠죠. 아이를 위해서도 나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에 대한 내 그 예의로서도.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지금 친구랑. 친구랑. 아니 친구가 막 내 편 들어주고 그게 맞든 조금 더 과하게 하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힘내세요. 다음 사연자는요. 일단 이 스튜디오 처음 들어가지고 느낀 게 지금 선생님 남자 비율 보세요. 오늘 지금 역대급으로 많거든요. 3대 2가 남자인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인가요? 자, 그럼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고발하러 온 남편분 김창욱 선생님께 직접 얘기를 하고 싶다는 분입니다. 자, 어디 계시죠? 저쪽에. 살짝 두렵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실지. 제가 좀 너무 호구 같은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호구 같은 인생. 어떤 얘기세요?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요. 오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이기면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여기 아 둘이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는 건데 내가 이기면 마음이 아파요? 예. 아이고. 게임 끄고 이제 그 남은 동전이나 이거 하세요. 그러고 이제 하고 천상이 그리고 어떤 날은 누가 배고프다 그래서 집에 데려갔더니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밖에서 숨으라고 그래서 숨었다가 집안 털려가지고 욕 먹고. 도둑이었어요? 어머. 도둑이었어? 내가 너희 집을 털 테니까 너 잠깐 나가 되게 있어를. 스릴 있었겠다. 미치겠다. 막 지나가다가 야채 파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 맞고 있으면 모텔까지 잡아준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하철에서 기어다니시던 분이 돈을 받으시니까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기적을 봤네요. 기적을 봤어. 내가 봤잖아. 내가 그래서 저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인 일을 원래 하다가 네.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는 분들이 이제 자주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부탁을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법은 계속 바뀌니까 그 일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까지 답답하겠다. 그리고 이제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 도움도 좀 컸지 않냐 이러면 네가 뭘 도와줬다고 나한테 그러냐. 이거 방송 나가면 주변에 계속 그런 분들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보다 그걸 해주고 뒤통수를 맞더라도 그게 더 도덕적이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항상. 선생님 더 맞아야 돼요. 지금 안 돼. 드러났어. 아내분이 생각하시는 이 남편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돈을 어떤 피해를 입거나 이런 쪽에서는 또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그런 선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오빠가 마음이 편하다면 그 정도는 오빠가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해주셨구나. 대신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위로를 해주려고 또 하지만 제가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위로를 다 해주지는 또 못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남들이 다 저를 욕하더라도 네. 제 곁에 힘이 돼 주실 분이 이 세상에 딱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예, 그래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두 분이 이제 우울증이 걸리셨을 때 그때 형제들한테 상의를 했죠. 난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다 포기하고 형제들 다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때가 9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그 욕을 막 먹고 그럴 때가 너무 너무 서러우셨겠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굉장히 특별하게 많이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물론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 심장 공동증이라고 구멍이 좀 큰 게 있어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족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모신 다음에 제일 처음 든 게 생명보험을 한 6, 7개 이렇게 들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 부모님과 와이프랑 그 돈으로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고 그 전에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어려서나 성장 과정에서 그게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채로 내가 너무 오래 방치돼 있고 그런 시간이나 경험들이 전혀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 사진에 남들은 다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오잖아요. 근데 혼자 늦잠 자다가 추리닝 입고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은 거나 아니면 소풍 때나 체육대회나 무슨 학교 행사 때도 그거 아니어도 그냥 평상시 때 거의 친구네 집에서 밥을 얻어 먹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막 뭐 맨날 비 맞고 다니고,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좀 그런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절에 가셔야만 되신다고 그래서 항상 혼자 이렇게 다녔거든요. 저는 그게 불쌍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구원. 엄마가 저를 낳으셨을 때 폐렴이 있어서 그 전에 약을 많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되니까 엄마 친구 비슷한 친구들이 동네에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젖동량을 시켜줬어요. 저 심청이에요. 나이가 3살, 4살, 5살 때까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 어떤 엄마가 갔는데 그 어머니가 담배를 태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담배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처럼 그게 어린 나이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나이 먹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받은 결핍이나 상처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구원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근데 과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 여행을. 그러니까 그걸 가장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나랑 사는 사람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너무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아, 나랑 비슷한 처지 사람이. 잘 보여. 그리고 나는 이제 힘도 좀 생겼어. 그러니까 남들은 저거 해결 못하지만 나는 어떻게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나 다 보여. 방법도 아는구나. 우린 무엇을 구원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과거에 나를 도와주고 싶죠. 진짜 만나줘야 될 대상은 선생님 안에 있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사신다면 사람들은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는 선생님을 계속 이용해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2%가 나간다면 수많은 잡범들이 선생님에게 몰리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랑 이따 끝나고 숨바꼭질이나 한판 하죠. 지금 선생님은 투명한 차, 썬팅 전혀 안 된 곳 안에 문 열어놓고 안에다가 되게 좋은 거를 갖고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보여. 근데 심지어 문이 열려 있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에 있는 나쁜 걸 선생님이 끄집어내는 거죠. 선생님이 계속 광고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나쁜 거를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선생님이 선생님의 삶을 단도리 정리해야 할 필요가 그러니 이제는 그 과거와 조금씩 이별하면 좋겠어요. 진짜 구원받고 싶은 건 그때의 졸업식 날 추리닝 입고 사진 찍은 나를. 그 어렸을 때 신발 주머니 거꾸로 쓰고 이제 혼자 비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 우리 어머니는 바쁘시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하셨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나는 커서 내 아이가 이렇게 외롭지 않게 크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너 정직하게 살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족들과 아이들 위해서 좀 더
차갑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빠따 더 맞아야 돼. 안 돼. 지금 가족들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요? 네, 자기 자신. 우리 핸드폰 한번 갖고 오세요, 선생님. 여러분, 우리 선생님 마음 건강하게 잘 사시도록. 본인이 겪은 아픔이 아이에게 대물림 될까봐 두렵다는 한 어머니의 질문인데요. 대물림 될까봐 두렵다는 한 어머니의 질문인데요. 일단 직접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어디 계시죠? 아 여기 앞에 계시. 어머니 누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개월 되는 아기 키우고 있는 24살 아기 엄마입니다. 24살 아기 엄마입니다. 나는 옆에 분이 따님이신 친구분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네, 친구예요. 딸은 18개월 됐구나. 네, 아들인데 18개월 됐어요. 어릴까? 네, 친구예요. 젊은 거구나. 일단 직접 질문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싱글맘이기 전에 이제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성장 과정에서 되게 많은 좀 아픔을 겪고 자랐는데 이제 그게 아이한테 대물림 될까봐 진짜 괜찮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은 지금 남편이랑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그냥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임신 기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헤어짐을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부담이 된다고. 아이고. 뭐야? 그런 얘기를 듣나? 너무 무책임하다. 부담이 된다고. 아이를 낳고?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남편이 아기를 입양 보내라고 해서 근데 아기랑 이미 정이 붙어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10달 동안 키우고 있었기도 했고 이제 낳고 나서 이제 아기를 보는데 애기 웃는 게 너무 예뻐서 차마 입양을 못 보낼 것 같아서 그냥 당신이랑 헤어지고 내가 키우겠다. 그 이후로 계속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제 제가 크면서 아버지 빈자리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친구들도 이제 너는 왜 아빠가 없어? 물어보니까 그거를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 또 느낄까봐. 또 똑같은 걸 느낄까봐. 네.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가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중압감을 좀 많이 느낄까봐 괜히 그 또래에 맞지 않게 좀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릴까봐 다른 애들처럼 투정도 부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제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작년 설날이었거든요. 설날에는 가족분들이랑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혼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친구네 집을 갔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기를 혼자 키우게 됐다고.
저희 또래에 맞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막 놀러 다니는데 이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애기 봐야 한다고 하고 그럴 때 약간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혹시 아이가 아픈 데가 좀 있다고 하던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신장이 하나예요. 단일 신장이라서 괜히 약간 제 책임인 것 같아서 제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뭘 잘못 발라서 그런 건지 약간 제 탓을 좀 많이 했어요. 제 탓도 하고. 뭐 일단 본인의 상처가 아이에게 대물림 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저희에게 또 오셨는데 선생님 우리 어린 엄마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른 김창옥이 말해주면 좋겠네요. 다른 김창옥이 말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은 건 이 무거운 주제를 갖고 여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 묻는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우리 자매님이래. 실수.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애기 엄마. 너무 올드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 엄마와 이거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이제 뭐 성함을 부르거나 닉네임 부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뭐가 편하세요? 이름이 조금. 이름이 좋아요? 성함이 어떻게 해요? 이세빈이요. 이름 이쁘다. 세빈. 자, 그러면 우리 세빈 씨가 신청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괜찮겠어요라고 묻잖아요. 이건 사실 저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 문제와 대면했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할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그분은 그분의 사정이 있었지만 그분은 회피하고 결국 도망가게 된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 세빈 씨가 엄마로서 잘해도 아이는 세빈 씨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언어는 엄마 아버지의 언어를 70% 아이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거나 엄마 아빠가 좋은 언어를 쓰면 그 자녀들은 60~70% 그 언어를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파일 거예요, 그 아이는. 반드시. 세빈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제 어린 시절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 파인 마음에 안 파인 척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페인 그 마음에 되게 좋은 물을 흘리면 그게 강이고 정말 크게 흘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아이가 어느 만큼 상처를 받았나 이거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미 아이는 받았어. 이제 인식이 생기면서 아이는 더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좋은 물을 아이에게 흘리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이와 조금 함께 힘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확실한 건요.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미안하잖아요. 아이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남자아이들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아들들은 엄마가 슬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가 옷 후줄그레하게 입는 거 아들들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옷 이제 스웨터는 벗어요. 자, 애기 나면 저런 식으로 입어. 저런 식으로 입어.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아주 좋은 엄마의 복장이야.
first time. 얼마나 강해 보여. 안 돼. 엄마 이렇게 웃어야 돼. 그러려면 엄마가 자꾸 좋은 걸 먹어야 돼. 배달 음식 말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거라는 건 음식도 있지만 내 정신에 내 마음에 좋은 거를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허기질 때 먹으면 안 돼. 좋은 거는 꾸준히 먹어야 돼요. 목마르다 싶을 땐 이미 늦은 거예요. 좋은 책, 좋은 사람, 좋은 자연, 좋은 친구, 좋은 신앙, 좋은 운동 이런 거를 꾸준하게. 그리고 내가 좋은 운동, 좋은 책 그거 읽는 거를 지키잖아요. 그 시간을.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 세빈 씨의 정신 건강을 지켜줘요. 근데 우린 자꾸 오빠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지킨 게 날 지켜줘요. 그리고 아빠가 있다고요. 대부분의 집이 아이들이 정서가 좋지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이들이 되는 집에 아버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인상이 좋거나 안 계시거나. 네, 어설픈 아버지 밑에 있는 애들 힘들어합니다. 제 얘기 100% 맞을 거려. 아버지가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니야. 영상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하는데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아이한테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아이한테 아이 이름 부르고 엄마가 꼭 메시지 한번 해줘요. 아, 좀 눈물이 좀 다시 날 것 같은데 엄마가 F라서 미안해. 그새 MBTI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한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속에서 행복하게 즐거운 일만 가득가득 담아줄 테니까 엄마 믿고 건강하게 쏙쏙 자라줬으면 좋겠다. 사랑해. 그러니 마음 이렇게 단단히 하고 웃을 일 만나고 운동 또 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지나갑시다. 이건 대한민국 수백만 명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세빈 씨의 삶에 말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나요? 프리랜서인가요? 직장은 안 다니고 있고 이제 아기만 보고 있어요. 집에서.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서. 그러면 아이 데리고 어디 가고 이러는 게 좀 불편해요? 아직은 약간 불편이. 아직. 대중교통 이용할 때 조금. 그래요. 네? 제주도 뭐라고요? 제주도 제주도. 여러분이 남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관여해야 돼요? 제가 뭐 오프라 인프리니까. 제주도 초대하면 올 수 있어요? 애기 컨디션만 괜찮다면 아마. 그러면은 5월에 모든 거 다 준비해서 선물할 테니까 그때 아이하고 올 수 있으면 꼭 와요. 진짜 5월에 어마어마하게 모이겠다, 제주도로.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아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제가 꼭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나가기 전에 헌금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만 할 수는 없어요. 뭐 지금 뭐 환호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걷어요? 걷을까요? 네. 걷어요? 잠자리채 같은 거 하나 돌려요.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다음 사연은요. 아 다음 또 있습니까? 앉겠습니다. 앉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부모님 이혼 후에 아빠 쪽을 따라가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된 무렵 친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친엄마와 가끔씩 왕래하면서 지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는 제 앞에서 친아빠에 대해 험담을 한다거나 전 시댁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십니다. 이게 듣고 있자고 하니 엄마에겐 내가 상처를 상기시키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자꾸 속상해져요. 저 계속 이렇게 엄마와 왕래하면서 지내도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만나볼까요, 만나고 얘기를 바로? 네. 해볼까요? 사연의 주인공분. 여기 앞에 계시네요. 바로 앞에 계셨군요. 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만나볼까요, 만나고 얘기를 바로? 네. 해볼까요? 사연의 주인공분. 여기 앞에 계시네요. 바로 앞에 계셨군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셔서 조금 힘드신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쯤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큰고모네 이모네 집에서도 생활을 했던 적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빠 품으로 갔는데 저희 아빠가 좀 노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이제 제가 좀 방치가 심하게 됐었어요. 집안에 혼자. 네. 아버님은 이제 밤새서 집에 들어오시고 만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고 이러시다 네네. 보니까 혼자 컸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날 소위 말하는 계모 식구와의 생활도 또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동생도 입학을 해야 되고 동생도. 그래가지고 계모 식구들하고 사이에서 제가 이제 동생을 의도치 않게 이제 저도 힘든 상황에서 동생까지 케어를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 역할도 해주고 그냥 거의 자식 키우듯이 내 부모 입장에서 동생까지 케어를 하게 됐었고 그 생활을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 했었어요. 네. 어린이가 어린이를 케어했네요. 그러네. 근데 또 아들을 데리고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동생하고 이제 도피식으로 할머니 집으로 항상 주말마다 놀러를 갔었어요. 근데 갔다 오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용돈을 이렇게 주시면 받아오는 걸 아니까 이제 좀 돈을 내놔라 이러면은 이제 막 격투기도 좀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상한 애들이네. 나중에는 이제 동생한테까지 이제 손찌검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못됐다.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너 그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애들한테 더 이상 있지 말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생활이 끝났었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잘됐다. 그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쯤에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닿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연락 끊기고. 네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부 동생이 2명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남동생 둘이 가정을 거기서 이루시고. 뿌리셨군요. 네네네. 새아빠도 계시고. 네네네. 첫 만나는 날도 엄마가 너 그동안 고생했구나. 어떻게 지냈니? 어떤 일들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이부 동생 2명이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자리 잡고 하시는 동안에 살짝 방치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아, 힘든데 또 힘든 얘기를. 자식이 있는 만큼 더 보살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나름 너무 힘들게 지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이제 새로운 좋은 가족 나한테도 만나서.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드디어 다가오는구나. 그토록 약간 갈망했었던 그 존재를 이제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뭐 너희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뭐 너희 집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들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제야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맞아요. 더 힘든 얘기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김창욱 쌤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일화가 조금 있었어요. 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마트를 운영을 하셨는데 성인이 되고 이제 어머니 마트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첫 월급을 받는 날이 되던 때에 저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치. 뭐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 이것저것.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세우고 있었거든요. 뭐 해보고 싶었어요? 제일 그때 먼저. 노래도 되게 해보고 싶었고요. 예, 뭐 그림도 배워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첫 월급날에 이제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고 왔는데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왜요? 너는 어차피 늦었으니 네 동생이나 가르치자 해서. 야.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를 내 돈 주고 내가 벌어서 했는데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저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그치. 네, 모르시잖아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약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이부 동생들 이제 뭐 유학도 보내고 뭐 걔네 유학비에 뭐 얼마를 쓰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할 때도 속으로 뭔가 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 얘기가 막상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도 들고 나도 딸인데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할 때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지 이제 난소에 기형종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난소 기형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와주실 수 있냐 했는데 이제 서울 아버지께 뭐 얘기를 해봤더니 서울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거기에 가서 어머니가 저희 식구들을 마주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냐. 아빠 쪽 식구. 네, 저희 아빠 친가 쪽 식구를.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랑 사시는 그 새아빠. 아버지라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한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그동안 엄마를 계속 그래 엄마도 아팠겠지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했는데 이제는 저도 굳이 나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했어야 됐을까?
너무 착하다. 사실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 30살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생겼는데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엄마의 20대를 내가 챙겨줘야 되나? 내가 그것까지? 그렇다고 상처받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싶지도 않고 막상 그래 미안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내자니 나 너무 속상하고 왜 내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라는 느낌도 들고 이런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관계인지. 먼저 처음은 일단 그 시간을 너무 진짜 힘들게 잘 왔다. 왜냐하면 보통은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가 받아주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의 경우에는 엄마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이제 그 시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잘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들이 좋아져야 되니까 먼저 첫 번째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시간과 거리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여기에서 더 지금 시간과 거리를 좁히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몸의 증상이 계속 나타날지도 몰라요. 제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서 최종적으로는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의 가장 큰 원인은 트라우마 같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트라우마. 스트레스는 요즘 거라면 트라우마는 예전에 엄청 받았던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그 어른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그거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한대요. 그러면 선생님 가장 약한 부위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지금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걸 또 받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로 터지든 어디 다른 데로 또 터질 거라고. 그럼 그땐 더 약해서 더 문제가 더 곤란해져. 그러니 지금은 거리를 조금 두면 좋겠다.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사이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안 좋은 일을 계속 경험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죽냐 죽지 않아요. 이 학습된 무기력한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안에서 살림을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살림을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정신에든 몸에든 관계에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 생각엔 언제는 안 나타나냐. 너무 급하면 안 나타나. 사람이 너무 똥마렵잖아요. 배가 안 고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은 똥마려 보면은 밥 안 먹어요. 저녁 시간에 볼일 보는 애들은. 너무 급한 게 있으면 자기가 그거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게 살려고 그래. 더 그냥 빠듯하게 살려고 그래. 어? 여유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 낯설죠? 좀 무서운 편이에요. 행복이 무서워. 세상이 다 갑자기 끝난 것 같고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게 이제 와버리니까 내일이 종말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서서히 합시다. 서서히.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가 있어. 그럼 거기를 가요. 어디예요? 일터요. 일터? 일터? 아유. 진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어떤 일이에요? 국내 유일하게 한국전력에서 저압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유일한 여성? 네네네. 저압 전기. 네네. 우리나라 보물이었구나. 저압 전기.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시간 빨리 가고. 네, 뭔가 보람차고 사회 일환이 되는 것 같고. 작업일치에. 너무 좋아요. 저희 어머님 마당에 전기 좀 깔아주세요. 어머님은 전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근데 더 웃긴 건 여러분, 차단 좀 피카츄 해주세요. 어머니는 자기 얘기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아까 오프닝 때도 저도 보고 모른 척 했는데 토크를 안 끊기고 계속 하시는 그런 깡패 스타일. 자, 그러면 거기 갈 때 우리 여성분이 숨 쉬는 거예요. 그때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좋은 걸 자꾸 하잖아요. 그럼 알아요. 이게 좋다는 걸. 익숙해질 때까지.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게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하늘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지진과 이 쓰나미를 경험한 거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몇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딱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30 가까이가 된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에게 한마디 한번 해줍시다. 죄송합니다. 아루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서럽고 속상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 앞으로 네가 이겨가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거고 아픈 순간도 많을 거고 정말 억울하다 느껴지는 순간도 많을 텐데 근데 그거 다 이기고 나면 너한테 너무 행복한 날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네가 아팠던 만큼 세상의 모든 걸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네가 될 거고 이 세상을 보고 많은 걸 네 귀에 담고 그렇게 찬란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너의 생이 닿는 날까지 우리 함께 힘내보자. 웃자.